길고 긴 공포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괴담 중 하나로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한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 민지입니다. 민지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민지의 외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오래된 농가와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한 날 마을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에 겁먹은 듯 침울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외할머니에게 왜 모두가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비명 헛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단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간혹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해.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반복됐지만 누구도 이유를 몰라. 경찰도 조사했지만 결국엔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지. 헛간에선 밤마다 이상한 비명이 들려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외할머니의 말을 들은 민지와 친구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그 헛간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그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속에 위치한 헛간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오래되고 허름한 나무 건물이었지만 어딘가 오싹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지우는 장난기 섞인 말투로 한번 들어가 볼까?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 라고 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겁을 먹으면서도 호기심에 끌려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헛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이 쿵 하고 닫혔고 주위는 캄캄해졌습니다. 민지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주변을 비추었고 낡고 먼지 쌓인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친구들은 그 소리에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게 해줘. 소리를 따라가니 그들은 벽에 새겨진 오래된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힌 영혼들이 그려져 있었고 마치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벽 한쪽에 작고 낡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또 다른 방이었습니다. 방의 중앙에는 낡고 오래된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죠. 저게 뭐야? 라고 속삭였고 그 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뜨니 그 속에는 끝없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너희 중 한 명이 나 대신 여기에 있어야 해. 순간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문이 굉음을 내며 다시 닫혔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겁에 질린 채 발걸음을 뒤로 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자는 다시 머리를 숙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민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물건을 집어들었고 그것은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열쇠를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열쇠가 그들을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그녀는 열쇠를 들고 문으로 달려갔고 열쇠를 잠가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헛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멀리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지만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헛간에 서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더욱 끈끈한 우정을 나누며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밤이 오면 그들은
여전히 숲속의 헛간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이었고, 즉 잊혀진 영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다시 비명 헛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또 누군가는 단지 오래된 괴담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비명 헛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그 비명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을 중심에 자리 잡은 낡고 오래된 저택에 얽힌 소문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음산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그 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주민들을 통해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 집에는 몇 세기 전에 살았던 대부의 가족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몰살당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 집에 살게 되는 사람마다 사고를 당하거나 실종되곤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계획을 세웠고, 결국 해가 저문 늦은 시각에 출발했다. 밤 11시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낡은 철제 대문은 마치 부서질 듯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으스스한 공포감을 자아냈다. 우리는 대문을 넘고 정원을 지나 집으로 다가갔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따라 바깥 현관에 도달했을 때 문이 이상하게도 열려 있었다. 긴장한 채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마치 누군가 먼지를 쌓아 올린 바닥을 따라 발자국을 남긴 듯했다. 집 내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벽에는 낡은 그림들과 가구들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나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혔다. 근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향하기로 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낡고 찢어진 커튼 사이로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책상 한켠에 누군가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다이어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다이어리에는 한 소녀가 쓴 글들이었는데 내용은 점점 괴기스러워졌다. 그 소녀는 매일 밤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고, 그 목소리는 점점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부모님과 관계 있다고 믿었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이어리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놀라 돌았을 때 친구 한 명이 머리가 빠져나갈 만큼 큰 구멍이 난 바닥에 다리가 빠져 있었다. 우리는 놀라 황급히 그를 구하러 갔고, 간신히 바닥에서 빠져나온 그 친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밑에서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고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어느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탈출하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때 청각은 우리의 적이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가늘고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다른 문을 찾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어다닌 끝에 다행히 근처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급하게 몸을 밀어넣어 하나씩 차례로 탈출할 수 있었다. 집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창문 안쪽에서 섬뜩하게도 부드러운 손이 천천히 닫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다음 날 경찰에게 그 집에 대해 알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여전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그리고 난 지금도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면 밤마다 창문 안으로 보이는 그 손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매년 이사한 날이 되면 그 손이 점점 나에게로 다가오는 꿈을 꾸곤 한다. 그 집에 얽힌 비밀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 민지가 살고 있었다. 한국에서 유학 온 그녀는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늘 하던 대로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그녀는 거실 쪽을 향해 발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문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여자의 형체가 보였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형체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여기 있었다는 확신의 민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뚜렷한 증거가 없고 잠결에 잘못 본 것이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생각했지만 혹시나 오해라도 사게 될까 두려워 그만두고 말았다. 며칠 후 그녀는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의 이상한 작동에 대해 들었다. 항상 정해진 층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층에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문이 아예 열리지 않기도 했다. 주민들은 노후된 설비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민지는 그저 찝찝함을 감출 수 없었다. 또 한 번은 밤에 길가하던 중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배수관에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다.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배열된 낡은 하수도관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물이 나오는 방향을 본 순간 누군가 고의적으로 물을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다가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됐다. 결국 민지는 물어물어 아파트 단지의 역사에 대해 조사해봤다. 그 결과 이곳에는 수십 년 전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폭력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안타깝게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새벽마다 들리던 흐느끼는 소리, 그 여자가 민지가 보았던 그날 밤 울고 있던 장소, 물이 넘쳐 흐르던 그날의 악몽 같은 상황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금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민지는 무언가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그날 이후로 밤마다 귀갓길에 의식을 치르듯 조용히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지는 다시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 안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이상했던 일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민지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진짜 그 여인의 영혼이 위로받은 것일까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불안함 대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주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어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되었지만 매년 그날만큼은 그녀의 영혼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민지는 그 아파트를 떠났지만 그곳과의 특별한 인연과 경험은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다.